내가 왜 이렇게까지 건조통 걱정을 해야 되나 싶고. 저 진짜 이때 응급실 떡볶이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우 찐득하니 때려 넣어줍니다. 제대로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 이거지. 게딱지도 통째로 3개를 넣어주고. 와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과연 처리 결과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집 주방에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 건조분쇄형 음식물 처리기 진짜 편하기는 한데 고질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건조통 코팅 벗겨짐. 음식물 처리기라는 게 사실 나 편하자고 사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건조통 걱정을 해야 되나 싶고, 한두 달 만에 벗겨져가지고 또 새로 갈아줘야 되고. 이전에 제가 건조분쇄형 음식물 처리기 리뷰를 하면서 이런 거는 넣지 마세요, 관리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해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건조통이 벗겨져가지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건조분쇄형 쓰는 거 조금이라도 더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건조통이 들어간 음식물 처리기는 없을까 하고 고민한 끝에 이 제품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건조통 코팅 벗겨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오늘은 그 테스트 결과들, 그리고 실제로 제품 써봤을 때 어땠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렛츠고! 일단 건조분쇄형 음식물 처리기의 고질적인 구조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이 건조분쇄형이라는 게 고온 열로 몇 시간씩 음식물을 건조하고 그 상태에서 블레이드가 계속 돌아가면서 가루로 만드는 구조거든요. 뜨겁게 열을 주면서 오래 계속 문질러대고 갈아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코팅이 벗겨지고 그 벗겨진 자리에 눌러붙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애초에 그냥 코팅 같은 게 벗겨질 일이 없는 스테인리스 쓰면 되지 않냐? 그럼 또 큰일이 납니다. 스테인리스는 아예 음식이 그냥 다 들러붙어요. 코팅은 안 벗겨지지만 매번 수세미로 팍팍 문질러 닦고 세척 관리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조분쇄식 음처기들이 분쇄력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 건조통 내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건조분쇄식 음식물 처리기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나는 코팅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제품이 나온 거예요. 스마트카라 스톤인데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애초에 요즘 시중에 나오는 화강암 코팅이라고 하는 게 화강암이 함유가 된 거를 화강암 코팅이라고 하는 거지, 진짜 막 화강암을 깎아가지고 돌로 만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이름으로 장난질 치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화강암을 섞은 7중 레이어 코팅이 들어가 있고 기존 대비 코팅 두께도 2배, 이 눌러붙음이랑 내구성까지 강화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름만 그럴듯하게 화강암 코팅이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제대로 만든 제품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내가 제대로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이전 리뷰에서 이런 거 넣지 마세요 라고 경고했던 그런 음식물들까지 싹 다 한번 돌려봤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눌어붙음의 끝판왕 떡볶이! 첫 타자부터 너무한 건가 싶어가지고 좀 고민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왕 테스트하는 김에 제대로 해봐야 되잖아요? 와, 저 진짜 이때 응급실 떡볶이 처음 먹어봤는데 PPL 아닙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우 대창 떡볶이인데 이게 또 눌어붙음 테스트 하려면 치즈 추가는 필수거든요. 이게 또 기름기도 있는 데다가 소스도 아주 찐득하니 지금 또 먹고 싶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훈연 파프리카 가루도 뿌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여기다가 순대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오늘 또 먹어야겠다. 자,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남은 떡볶이, 순대까지 음척이 안에 왕창 때려 넣어줍니다. 소스까지 남김없이. 보통 좀 건조통 오래 쓰고 싶다 하면 이런 소스는 헹궈서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 제대로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념까지 그냥 싹싹 다 긁어 넣었습니다. 과연 처리 결과는 와우,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떡볶이 과자 냄새 나는데? 그 신당동 떡볶이 과자 아세요? 완벽하게 갈려있는데요. 자, 한번 접시에 가루를 털어볼게요. 깔끔하게 털리고요. 이 건조통 안쪽에 붙어있는 가루들은 그냥 이렇게 슥슥 털어주면 깔끔하게 털리더라고요. 이 벽면에 붙어있던 가루는 물로 헹궈만 줘도 싹 떨어지더라고요. 수세미로 닦은 것도 아닌데 깨끗하죠? 그리고 이어서 짜장, 짬뽕, 탕수육에 탕수육 소스까지 돌려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눌어붙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눌어붙으면 하나도 없었고 잘 처리가 됐는데 안쪽에 좀 기름기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로 한번 헹궈줬더니 물로만 헹궈줘도 금방 깨끗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것까지 해봐야 되겠다. 김치통 비우고 남은 양념에다가 남아있던 치즈를 탈탈 털어넣어봤는데요. 와 이거 뭐야? 김치 치즈 볶음밥 냄새가 나더라고요. 치즈랑 김치 돌렸더니 새까맣게 나왔어요. 와 근데 이것도 벗겨짐이나 눌러붙음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쓱쓱 하면 떨어지고 진짜 바닥도 눌러붙음 하나도 없어. 아 진짜 안 되겠다. 이건 진짜 못 참겠다.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번엔 게장 갑니다. 양념게장에 간장게장까지. 와 제가 제대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게딱지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지. 게딱지에다가 밥을 이렇게 싹싹 비벼가지고 싹 퍼먹으면은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자 이렇게 양념게장까지 야무지게 뜯어준 다음에 간장게장 3마리, 양념게장 3마리 껍데기를 싹 다 넣어주고 게딱지도 통째로 3개를 넣어주고 새우장 남은 것도 4마리까지 넣고 돌려봤습니다. 와 그런데 확실히 게딱지가 크고 단단해서인지 처음에 한 15분 정도는 뚜둑뚜둑하고 껍데기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처리 끝나고 열어보니까 와 이번에도 분쇄는 깔끔하게 됐고요. 눌어붙음 전혀 없었고 이렇게 벽 쪽에 붙은 가루는 그냥 쓸어주면 다 털리고요. 바닥 쪽에도 흠집이나 벗겨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음식물들을 제대로 돌려보려고 귤 껍질, 키위 껍질,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잘 눌러붙거든요. 귤 하나가 물러있길래 통째로 넣고 치 들어가는 쌈채소도 잔뜩 넣고 날짜 지난 닭가슴살 통으로 하나 그리고 누룽지의 주 원인인 밥 한 그릇을 뚝딱 넣고 자 이렇게 투입 한개선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봤습니다. 이렇게 돌렸더니 음식물이 다 처리되는데 걸린 시간은 밤 9시 18분부터 새벽 12시 55분까지 총 3시간 37분이 걸렸고요. 처리 시간 나쁘지 않은데? 열어봤더니 아주 바삭바삭하게 잘 처리됐더라고요. 건조통에도 눌어붙거나 긁힌 자국 같은 거 하나도 없고요. 다음 역시 이거 안 돌려볼 수 없죠. 치킨뼈 1마리 통째로 돌려봤습니다. 근데 다른 거 갈릴 때는 진짜 조용했는데 치킨뼈 처리할 때는 소리가 살짝씩 들리더라고요. 층간소음이 더 크네. 근데 이것도 근처로 가야지만 들리는 정도여서 그렇게 막 시끄러운 소음은 아니었어요. 치킨뼈까지 갈아도 네 멀쩡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대망의 마지막 극강 테스트 준비했는데요. 바로 사탕수수입니다. 지금 얼마나 딱딱하냐면 이 정도로 딱딱하고요. 거의 푸바오가 뜯어먹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 안쪽이 다 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조통 눌러붙음이 진짜 그 당류 그리고 건조통 까짐은 딱딱한 거 들어갈 때 제일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이 당류와 딱딱함의 최종 조합입니다. 사탕수수가 생각보다 너무 단단해서 칼로 잘리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부러뜨려서 넣어봤는데요. 와 이거 근데 진짜 좀 무서운데? 사탕수수와 기기가 싸우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진짜 갈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지끈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다가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처리가 완료됐다는 안내음이 나오길래 열어봤는데요. 놀랍게도 모두 갈려 있었습니다. 사탕수수는 마치 톱밥처럼 갈려 있고 가루를 털어내니까 눌어붙은 흔적이나 흠집이 난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자, 이게 이렇게 열흘 내내 빡센 테스트를 견딘 건조통 상태입니다. 근데 완전 새 것 같죠? 물론 더 오래 써보고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 정도로 처리하기 까다로운 것들 위주로 거의 매일매일 열흘간 계속 돌렸는데도 흠집 하나 남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코팅이 강력하다는 건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아니 제가 일반적인 음식들만 넣고 돌린 것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까지 몇 번이고 빡센 테스트들을 계속 돌려봤는데도 지금 보시면 음식물이 뭐 눌러붙는 것도 전혀 없고 까짐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인지 이렇게 제가 빡세게 테스트해가지고 보여드려도 저거 실제로 저렇게 다 써봤을 리 없다. 가끔 댓글 달리는 거 보이거든요. 근데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써보다가 문제 생기면은 그냥 차라리 광고를 안 하거나 그냥 리뷰에서 제대로 말하고 말지 거짓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이런 뭐 자궁하는 거 없나? 이걸 계속 이걸로 썼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데 이거 음식물 자국 있는 거라도 이렇게 보여드릴까?
어떻게 냄새라도 맡게 해? 아니 근데 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아무 흠집 하나도 없을까? 일반 건조분쇄형 음식물 처리기의 코팅은 쉽게 말하면 이런 프라이팬 코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금속 위에 PTT나 세라믹 코팅을 몇 겹 겹쳐놓은 구조거든요. 문제는 이 음식물 처리기 안에서는 진짜 음식물이 몇 시간 동안 계속 돌면서 고온 열로 말리고 갈리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딱딱한 껍질이나 뭐 작은 뼈 이런 게 계속 부딪히고 긁히고 뜨거워졌다 식었다를 반복하면서 이 코팅이 조금씩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쓰다 보면은 점점 더 까지고 까진 부위에 음식물이 눌어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마트카라 스톤은 이걸 좀 다르게 접근했어요. 그냥 코팅을 두세 겹 얇게 바른 게 아니라 이 코팅 자체 안에다가 화강암에서 나온 광물을 넣어가지고 코팅 레이어 구조 자체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반 코팅이 얇은 보호막이라면 이건 그 보호막 안에 작은 돌 입자를 넣어가지고 더 잘 버티게 만든 거죠. 그리고 요거를 7중으로 쌓아가지고 기존 세라믹 코팅보다 더 두껍고 층이 쉽게 들뜨거나 벗겨지는 방리 현상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내세우는 포인트는 딱 이거예요. 화강암 입자로 코팅층 자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7중 레이어로 방리 방지하고 고온 건조 분쇄 환경에서 코팅 수명을 최대한 끌어올린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내소또 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코팅이다 보니까 영원할 순 없잖아요. 언젠가는 코팅 벗겨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건조통 오래 쓰는 주의사항도 한번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캡처해 두시고 꼭 읽어보세요. 첫째, 뼈는 웬만하면 넣지 마세요. 뼈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뼈, 조개 껍데기, 게딱지 일반 쓰레기입니다. 둘째, 음식물은 적정선까지만 채우는 게 좋습니다. 셋째로, 물기 많은 음식은 한번 털고 넣으시는 게 좋아요. 넷째, 끈적한 음식은 몰아서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다섯째, 사용 후에는 뜨거울 때 바로 빡빡 닦지 마세요. 식혔다가 닦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철수세미, 거친 수세미, 금속 숟가락은 피하세요. 일곱째, 식세기 쓰지 마세요. 세척 모드로 그냥 한번 불려서 물로 헹궈주기만 해도 충분히 깨끗해져요. 여덟 번째로, 냄새 잡겠다고 식초나 구연산 같은 거 과하게 쓰지 마세요. 아홉 번째, 음식물을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마세요. 뭐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진짜 간단한 주의사항이라서 이것만 지켜주셔도 건조통은 훨씬 오래 쓰실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건조통 코팅 내구성은 뭐 좋은 거 알겠는데 다른 부분은요? 제가 실제로 써본 후기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우선은 구조적으로 이 상부장이 있는 부엌에서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대부분 건조분쇄형 음처기들이 증기가 위쪽으로 빠져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상부장이 있는 구조에서는 쓰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실제로 써보면은 위쪽에 증기가 너무 많이 맺혀가지고 사용하면서 이 위쪽을 꼭 닦아주거나 관리를 같이 해줬어야 돼가지고 저도 이 상부장 있는 데다가는 못 놓고 다른 자리에 놓고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증기가 위쪽으로 나오지 않고 뒤쪽에서 빠져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상부장 위쪽으로 증기가 맺히는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게 이제 뒤쪽에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벽 쪽으로 붙여놓고 사용을 하면은 벽에 증기가 맺혀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음식물을 처리할 때는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사용을 하고요. 아예 좀 자리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로로 놓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부장 있는 곳에서 또 쓰기 좋은 이유가 뚜껑이 폴딩 도어예요. 이렇게 접히면서 열리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건조분쇄형 음처기들이 이렇게 일자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부장 높이가 좀 낮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걸리적거리거든요. 근데 얘는 한번 접히면서 열리다 보니까 확실히 이 위쪽 공간에서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사용하기 좋았고요. 그리고 뚜껑 연 김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 폴딩도 위쪽에 이렇게 실리콘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더러운 상태로 그냥 냅뒀는데 이게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다른 음처기들도 마찬가지로 뚜껑을 닫고 이 안에서 음식물이 처리되는 동안 음식물이 막 위쪽으로 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위쪽 뚜껑이 엄청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뚜껑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뚜껑을 관리하는 게 진짜 은근히 귀찮아요. 근데 요거는 실리콘 패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그냥 이렇게 분리를 아예 할 수가 있거든요. 따로 세척한 다음에 다시 껴주면 되니까 엄청 관리하기가 쉽더라고요. 다만 요런 건 있어요. 실리콘 패드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폴딩 도어라서 당겨보면은 살짝 이렇게 들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식물 처리할 때 이쪽으로 약간 냄새가 빠져나올 수도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사용하면서 냄새가 엄청 많이 빠져나오거나 그러진 또 않았어요. 이게 이제 냄새가 발생을 하면은 뒤쪽 필터 부분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팬이 돌면서 이 뒤쪽으로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잡고 뚜껑을 연 다음에 이렇게 꺼내보면 이게 필터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뚜껑을 열어서 보시면은 활성탄 필터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건조분쇄형 음처기에 들어가는 필터는 교체 주기를 대부분 3-4개월에 한 번 정도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톤에 들어가는 필터는 듀얼 카본 필터라서 6개월에 한 번 교체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터 교체 스트레스는 확실히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면서 냄새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근처 이 바로 옆에서 냄새를 맡아보면은 살짝 냄새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사무실에서도 테스트해보고 저희 집에서도 테스트해보고 거실에서도 테스트해보고 부엌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냄새를 맡아봤을 때 맨 처음에 쓸 때는 냄새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이 필터 체결부를 확인하려고 필터를 이렇게 빼서 뺐다 낀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해보니까 냄새가 그때부터 조금씩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웬만하면 필터는 한 번 체결을 해두시면은 빼지 말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OLED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1.92인치로 화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예 화면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모드 변경하면 모드도 건조 모드입니다. 세척 모드입니다. 이렇게 변경하면서 볼 수 있고 남은 시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건조 모드에서는 시간이 처음부터 뭐 몇 시간 몇 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바 형태로 표시가 되다가 처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남았을 때부터 남은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은 시간이 숫자로 표시가 되니까 언제 끝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은 기름기나 양념 같은 게 많은 거를 돌리고 나면 안쪽에 찌꺼기나 눌어붙으면 전혀 없는데 기름기는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럴 때는 세척 모드를 꼭 돌려주는 게 좋은데 건조통 안쪽에 반 정도 그냥 깨끗한 수돗물 채워가지고 모드 버튼 눌러가지고 세척 모드 돌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버려서 한번 물로만 닦아줘도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다가 약간 아차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자물쇠가 안 걸려 있으면은 그냥 언락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잠궈줘야만 모드로 전환됩니다. 보관 모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을 넣고 나면 꼭 문을 잠궈줘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한번 이걸 안 잠그고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물 넣고 나면은 꼭 보관 모드로 넘어가야 되니까 문을 꼭 잠궈주시고요. 보관 모드 들어가면 보관 모드에서도 블레이드가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음식물을 섞어주면서 이게 부패하지 않게끔 습도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바로 처리할 게 아니라면 꼭 문을 잠궈서 자동 보관 모드를 켜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마트 플러그로 전력 사용량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하루에 처리 한 번, 세척 모드 한 번 돌렸을 때 기준으로 0.55kWh에서 0.68kWh 정도 쓰더라고요. 처리 2번, 세척 모드 2번 돌린 날에는 2.29kWh까지 사용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투입 되나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중간에 그냥 음식물 처리하다 말고 열어가지고 추가로 음식물 투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닫고 나서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줘야 된다는 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판결. 이 제품 건조통 과연 다를까 싶었는데 화강암 코팅 건조통이 확실히 여러 조건에서 잘 버텨주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더 다양한 조건에서 잘 견뎌주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코팅이라는 소재 자체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안 지키면 수명이 충분히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알려드린 주의사항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건조분쇄형 음식물 처리기 중에서도 이 건조통의 코팅이 가장 강력한 녀석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쇄력은 솔직히 이제 거의 평준화됐잖아요. 필요한 만큼은 다 갈아주거든요. 저는 앞으로 싸움은 코팅 건조통을 얼마나 내구성을 끌어올리느냐가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건조분쇄형 음식물 처리기 고를 때 얼마나 잘 갈리느냐 이거보다는 건조통 코팅이 어떤 구조로 얼마나 튼튼하게 되어 있느냐 얼마나 잘 버텨주냐를 보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음식물 처리기 건조통 상태가 혹시 어떠신지 지금 한번 확인하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만의 이 건조통 오래 쓰는
비법이 있으시다면 그 관리 방법도 댓글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댓글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